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주식이 급락을 거듭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안정적인 상향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 최고치, 일본의 사상 최고치와는 대비되게 국내 주식은 아직도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으로 이탈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 시장이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좋아 보이는 그래프로 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떠났던 투자자들도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4년 3월 이후의 장은 현재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 이제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누적 거래 대금이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서 1조 원이 넘겼습니다. 그동안 38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여타 사설 사이트들이 이 시장을 장악했다면 제도권 시장과 입탁한 증거부터 비상장 두나무의 성장성은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사기성 급증을 막고 내 계좌에 내가 돈을 넣고 내 계좌로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증권부로서 비상장은 누적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장외주식 시장 의 거래에서 증거부터 비상장의 증가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시장의 주도권을 갖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개인들이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1억 가까이 왔는데 왜 비상장에 있는 두나무의 주식은 사상 최고치인 54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당시도 비트코인 가격이 8천만 원인데 이제 그 가격을 넘어선 9,500만 원까지 올라온 이 시장에서 비상장 주식에 있는 두나무의 주가는 54만 원이 아니라 14만 원대에 멈추고 있는가? 비트코인 시장이 그만큼 올라갔다면 당연히 비상장 주식에 있는 두나무도 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개인들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은 확연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나무가 IPO로 간다는 직접적인 발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50만 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두나무 이 회사가 국내 상장을 할지 해외 상장을 할지 아직 방향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상장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 상장보다는 해외 상장을 노릴 때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보일 것이고 해외 상장의 로드맵이 발표되는 주식은 50만 원대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MZ들이 급격히 늘면서 폭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최대 수혜주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현재 주가 14만 원은 답답해 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상장 로드맵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주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따라서 이 두나무의 주식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ETF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두나무는 해외 상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이미 기투자된 조합들이 만기된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주춤거리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0만 원이 넘어갈 때 주식이 또 나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들이 소화되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증권브로커 비상장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K뱅크가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상장 이익이 나오고 있지만 K뱅크가 올해 상장으로 갈지 내년 상장으로 갈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K뱅크를 카카오뱅크와 단순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브로커 비상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을 보시면 됩니다. 단기 거래량을 상승시켜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매각했다면 보수적 관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정 가격선이 최종 거래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사 선정에 들어갔다는 뉴스 하나로 주식이 거의 80% 가까이 급등한 K뱅크는 지금 가격은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 거래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APR 아니겠습니까? APR이 60만 원 넘게 거래를 유발시켰습니다. 단주 거래를 유발시키면서 매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시장이 상승됐을 때 현재 28만 원 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 사이트에서
주식을 구매한 고객들, 60만 원대 고객들은 거의 100% 가까이 손실을 본 종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호가를 갑자기 급등시키거나 이런 종목들은 거래 가격을 자주하고 있는 거래 증가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주 거래로 가격이 올라갔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앞서 말한 증권사 비상장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면 그 뒤를 이어서 서울거래소 비상장도 나름대로 개인 고객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은 투자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서울거래소 비상장의 장외주식 비상장에서 거래할 때 5가지의 투자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기관이 투자했는지 살펴보라 늘 강조합니다. 개인이 비상장 주식을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을 분석하고 확인한 결과 기관들은 수백, 작게는 수십억 원의 돈을 넣기 때문에 선투자된 VC들이 있는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발표를 100% 믿지 마라. 기업이라는 것은 무지갯빛 청사를 내는 게 맞습니다. 자기 기업은 이렇게 가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00% 맹신하지 말고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전화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사한 상장사와 기업 가치를 비교한다. 이 동종업종과 비교하겠죠. 상장되어 있는 동종업종의 가격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사고 있는 가격에 비교를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투자는 반드시 여의도로 분산 투자한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이 생명인데 상장이 철회되거나 상장이 보류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윳돈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투자하는 장기적 저축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외주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소액만 투자해본다. 여러분들 제 글 중에 이런 글 있습니다. 소 잡지 말고 계란 한 판 사라. 계란 한 판 사서 계란이 닭이 되고 닭이 돼지가 되고 돼지가 소가 되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너무 크게 시작하지 말고 계란 한 판만큼의 돈으로 투자를 이끌어가는 바로 이 소액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 투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직접 돈을 넣지 않고도. 이 장외주식의 투자 방법, 이 5가지 원칙,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여러분들에게 준 좋은 지혜이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